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기출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요. 자, 26회, 여러분들 26회, 27회, 28회, 29, 30, 31, 32회까지 이제 차례대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26회 한번 봐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개정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에다 다 수정을 해서 넣었습니다. 개정된 부분 다 넣었으니까 26회 문제를 그대로 지금 강의한 대로 따라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6회 기출문제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 옳은 걸 골라라. 그래서 이제 각 단원별로 판례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판례가 있으면 판례까지 공부하라 그랬어요. 자,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한 것은 중개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것이 중개 대상인 권리냐 이걸 공부를 해야 되겠잖아요. 우리가 이제 중개 대상인 권리도 중개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없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개 대상인 권리 중에서 법정지상권 설정은 안 됩니다. 이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설정은 안 되고 양도 있잖아요. 양도는 됩니다. 그래서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 개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 처리가 되겠고요. 자, 2번을 보면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단 1회 건물 매매 계약을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 그랬는데, 이 업의 개념은 일단 계속 반복적이어야 되고 영리성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거는 계속 반복도 없고 영리 없이 1회라 그랬죠. 단순 1회. 이건 업이 아니죠. 그러니까 중개업 개념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자, 3번 애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부처는 공인중개사로 본다. 근데 이 공인중개사 개념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애국법에 따라서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 개념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공인중개사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국법에 따라 이게 틀렸고요. 자, 4번 소속 공인중개사란 법인 계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런데, 여러분들 소속 공인중개사 개념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법인의 임원 사원으로서 소속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법인의 임원 사원 중에 자격증 있는 임원 사원은 소공 개념에 들어가고요. 또 개인 계공 밑에 고용인으로 취업한 사람 있잖아요. 직원으로. 이것도 이제 보통 우리가 소공 그러면 개인 계공 밑에 직원으로 들어간 사람은 대부분 많이 의미를 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법인 임원 사원으로서 소공도 있고 개인 계공 밑에 취업한 소공도 있습니다. 또 법인 계공 밑에 취업한 소공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꼭 만자가 틀린 거죠. 법인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게 틀렸고요. 자, 그러면 보조원이라는 것은 내가 누차 강조했잖아요. 보조원이라는 것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게 항상 들어가야 돼요. 아닌 자로서 계공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의 현장 안내, 중개대상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한 자 그런데, 이 현장 안내는 맞죠. 근데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한다. 이 지문이 틀려버린 거죠. 확인 설명 의무란 건 주된 업무잖아요. 주된 업무는 중개 보조에 못 해요. 소속 공인 중개사는 확인 설명 할 수는 있어요. 의무는 아니고. 근데 이제 보조는 아예 그것도 못 하는 거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그래서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한 자, 이 개념이 틀렸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한번 봐드릴게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죠. 자,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자, 이게 뭘 의미했어요? 장차 건축될 건물, 이게 분양권을 말합니다. 분양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축물 개념은 최소한 기둥, 벽, 지붕, 기둥, 주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붕, 기둥, 주벽. 이건 갖춰져야 되는데, 그 분양 같은 경우는 선분양 들어가서 아직 건축물 실체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장래 건축물로 봐서 건물로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차 건축된 특정의 건물, 이건 이제 분양권을 의미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분양권도 중개 대상으로 됩니다. 자, 공용 폐지가 되지 않는 행정재산 토지는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국유재산, 공유재산 있잖아요. 국공유재산은 행정재산.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국공유재산이 있잖아요.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을 말해서 합해서 국공유재산이라 해요. 분류 방법이 같아요. 법 자체는 틀립니다.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 국유는 국가 거, 공유는 자치단체 건데 분류 방법이 같기 때문에요. 이것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나눠집니다.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나눠져요. 자, 행정재산은 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공용재산하고 공용재산, 그 다음에 공공용재산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용 재산이 있고 보존용 재산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이 행정재산은 공용재산은 이제 하나씩 여러 가지 있겠지만 행정재산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하나만 예를 들면 시청 청사 생각하면 돼요. 자, 이거. 그 다음에 공공용 재산은 공원 생각하면 됩니다. 기업용 재산은 공기업 재산 생각을 하면 되고, 보존용 재산은 각종 문화재 생각하면 돼요. 뭐 남대문이랄지 이런 거. 그래서 이 국공유 재산 중에서 공용 재산, 공공용, 기업용, 보존 이건 다 개인 소유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토지 건축물 중에서 개인 소유만 중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개인 소유가 아니잖아요. 이게 중개 못 해요. 그래서 공용 재산도 못 하고 공공용 재산, 기업용, 보존 다 중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행정 재산도 그러니까 결국 다 중개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일반 재산은 행정 재산을 제한 나머지 일반 재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공유 재산 중에서 행정 재산이 아닌 거 일반 재산인데, 일반 재산은 이제 공용 폐지된 시청 청사 뭐 이런 걸 말하는데, 이것은 과연 처분할 때 개공이 중개할 수 있느냐?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재산은 처분은 가능해요. 근데 처분하는 방법이 공개 입찰 방식으로 들어간다. 공개 입찰 방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끼어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중개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경쟁 입찰 들어가니까 일반인에게 직접 팔아보니까 개공이 누구를 소개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개할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공용 폐지가 되지 않은 행정재산 토지. 그러니까 행정재산 자체는 중개할 수가 없다. 이거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된 임목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된다. 자, 우리가 수목 중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수목을 임목이라고 그러죠. 임목은 우리 법에서 중개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자,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 이걸 대토권이라고 합니다. 대토권. 이건 판례에서 중개 대상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의 정에서 말한 그 밖의 권리는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중개에서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가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중개라고 배웠죠. 그러면 여기서 그 밖의 권리를 알선한 것도 중개다. 그 밖의 권리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걸 알선하는 것도 중개 개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그 밖의 권리 속에 모든 민법상 권리가 다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중개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중개할 수 없는 권리도 있어요. 그러면 중개할 수 있는 권리가 뭐냐? 소유권, 소유권입니다. 그리고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이 있잖아요. 자, 이걸 우리가 용익물권이라고 해요. 용익물권은 다 중개가 됩니다. 예, 다 중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한 게 중개잖아요. 이것은 설정 이전 다 중개가 가능합니다. 설정도 가능하고 이전도 가능하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저당권 마찬가지. 이 저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 저당권이 담보물권이잖아요. 담보물권입니다. 담보물권도 마찬가지. 설정 이전 다 중개할 수 있어요. 근데 담보물권 중에서 유치권은 설정은 안 되고 이전 행위만 됩니다. 이전은 중개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일부가 되는 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당권은 중개 대상이 되고 유치권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전은 되니까. 근데 질권은 안 됩니다. 왜 질권은 안 되냐면 동산에만 인정되는 권리잖아요. 근데 이 개업공인중개사 취급한 물건이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 밖에 권리 저당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지문에서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죠. 틀린 걸 고르라 그랬으니까. 틀린 걸 고르라 그랬으니까 5번이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밖에 권리가 뭔지를 알고 계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공부할 때 이렇게 저당권은 포함된다. 이렇게 하면 하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딱 하나 공부가 되잖아요. 근데 저 문제가 나왔을 때 이 그 밖의 권리를 통째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전세권 지문이 뜨든 지역권 지문이 뜨든 지상권 지문 이게 다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문이 떠도 이렇게 공부가 되기 때문에 상승 효과가 있는데 이것만 달랑 외워가지고 그럼 이것만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이 지문이 떴을 때 또 틀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해설 강의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해설을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공부했을 때는 똑같은 문제를 풀어도 뭐 한 공부가 20% 된다라면 강의를 들으면 100%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 몇 배가 상승 효과가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혼자로 해보면 일일이 다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몇 년 가냐고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것이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물론 혼자 해서도 합격할 수 있지만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강의 듣고 가면은 쫙 지름길로 가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자꾸 보고 듣고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끝났고요. 자, 3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자격증이나 등록증 교부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격증, 등록증 교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맞습니다. 그리고 등록증은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수 구청장이 교부한다. 이 말은 이제 등록증, 이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시장구수 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등록증은 등록관청에서 교부한다. 맞는 말이죠. 자, 자격증,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한다 그랬는데 분실하거나 못 쓰게 되면 어차피 재교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맞아요. 시도지사 재교부 신청 들어가요. 근데 뭐가 틀렸냐? 등록증 재교부는 등록관청에서 재발급해줘요. 등록관청에서 재발급해주는데 둘 다 시도지사가 그렇게 틀려본 거잖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틀린 거. 등록증은 등록관청에서 재교부,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재교부.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는 표현이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등록관청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 되게 많잖아요. 이것은 통보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자격증 재교부 신청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 자,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시도도 있고 시군구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라는 것은 찍어보세요. 시도 조례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시군구 조례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자, 지금 대답이 들어오고 있어요. 시군구 조례가 아니라 시도 조례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격증 재발급은 누가 해준다 그랬어요? 시도지사가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시도 조례라고. 그러니까 시장구수 구청장이 재발급하면 시군구조례, 시도지사가 재발급하면 시도조례. 이렇게 매치를 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공부하지 마시고 그러면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맞는 표현이요. 지방자치 조례가 정한 이렇게 표현한 게 맞는 건데, 자, 출제자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시도조례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자, 끝. 자, 그 다음에 4번 들어가 볼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이 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 기준 옳은 걸. 예, 법인 등록 기준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가 등록 기준 갖춰서 등록할 수 있고 법인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인 등록 기준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 법인 등록 기준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의외로. 이제 공인중개사 등록 기준은 양이 적어서 오지선당 만들기가 힘드니까 잘 안 내고 이 법인이 잘 낸 이유가 오지선당 만들기 충분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내는데 자. 볼게요.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어요.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거. 이거 맞죠? 상법상 회사로 5천만 원 이상이든 협동조합으로서 5천만 원 이상이면 돼요.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 맞고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사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같은데 이 포함한이 아니라 제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제한. 그리고 법인의 대표자, 임원, 사원 3분의 1의 실무교육은 무조건 전원이 받아야 돼요. 3분의 1이 아니라. 전원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억, 니은은 맞고 디귿은 제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니을은 전원 3분의 1이 아니라 실무교육은 전원 받아야 돼요. 그래서 디귿, 니을은 틀렸고 기억, 니은은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5번을 보시게 되면 2015년 10월 23일 현재, 자, 저 기간을 기억을 해보세요. 10월 23일이란 이 기간, 15년. 사무소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를 골라라. 자, 결격사유, 그러니까 저 기간 동안에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를 골라라. 보세요.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 여러분들 결격사유 할 때 선고유예를 받으면 결격사유 아니에요. 무조건 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 징역형량에 대한 선고유예가 됐건, 벌금액에 대한 선고유예가 결격사유 아닙니다. 그 다음에 2009년 4월 15일 파산 선고를 받고 2015년 4월 15일 복권. 자, 우리가 파산자는 파산 선고 시부터 복권될 때까지가 결정이잖아요. 근데 2015년 4월 15일에 이미 복권이 됐잖아요. 그러면 10월 23일은 이미 복권된 이후죠. 이게 결격사유 아닙니다. 그러니까 1번도 결격사유 아니고 2번도 아니에요. 3번 보세요.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이게 벌금 나왔잖아요. 벌금은 무조건 중개사법 위반했을 때만 결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위반하면 계산할 것도 없이 이건 결격사유 아니에요. 무조건 아니고. 4번 볼게요. 거짓으로 개설 등록하여 2012년 11월 15일 개설 등록 취소. 자, 우리가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결격사유잖아요. 그럼 3년 계산해봐요. 자, 여기서 3년 계산하면, 자, 2012년 11월 15일에 등록 취소되면 2015년 11월 15일에 벗어납니다. 그러면 10월 23일은 결격 사유죠. 아직 안 벗어나죠. 며칠 남았잖아요. 며칠 남았어. 그래서 이게 정답이네. 이게 결격 사유고.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2015년 4월 10일 공인 자격. 이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부과되잖아요. 그러면 자격 정지는 최대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6개월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6개월 계산해봐요. 4월 10일은 10월 15일 날 벗어났어요. 10월 15일 날. 그러니까 23일이니까 일주일 전에 이미 벗어난 거잖아요. 8일 전에. 그러니까 이것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 결격사유가 아니고 저 4번 지문은 등록 취소일로 3년인데 아직 3년이 안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4번이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5번은 4번이 정답 처리됐고요. 자, 6번 문제 봅니다. 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법인 아닌 개공. 이건 누구를 말하겠어요? 법인 아닌 개공이라는 것은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중개인 이 둘을 말하잖아요. 개인들. 분사무소 둘 수 없다. 맞네. 이제 분사무소는 법인만 두니까 법인 아닌 개공은 분사무소 둘 수 없다. 맞고요. 분사무소 설치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공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공동사무소 설치할 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은 공동사무소 못 내요. 그죠? 근데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은 공동사무소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사무소는 분사무소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분사무소도 업무 정지 기간 중에 공동사무소는 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방법으로 할 수 없다. 맞는 거고. 자, 3번 보세요. 법인 개공이 분사무소 설치하는 거,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 원장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해야 돼요? 이건 내가 수없이 했잖아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한다고. 그죠? 분사무소 시장군수. 이게 정답이네요. 이게 틀렸어요. 이게 틀려서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문을 바꿔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취소할 때. 이게 이중사무소잖아요. 이중사무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이중 등록은 필요적 등록 취소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중 사무소잖아요. 임의적 등록 취소. 맞는 말이에요. 이게 수험생이 자주 틀리거든요. 이중 등록은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요. 근데 이중 사무소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맞는 말이고, 개공은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즉 떴다방, 천막 쳐놓고 사무소, 파라솔 쳐놓고 사무소. 안 됩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공부를 해 두시면 되겠다. 자, 7번 봐보세요. 7번이 이제 법인 개공 겸업. 내가 이거 강의할 때마다 이야기했잖아요. 겸업은 32번 출제가 됐다고. 매년 나와요, 매년. 겸업은 빠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겸업 문제가 출제가 안 된 적이 없다고. 그래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 주택 분양대행, 상가구 주택 분양대행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근데 토지 분양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분양은 가능해요. 그리고 부동산 이용 개발하고는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 이 상담은 가능해요. 직접 부동산 개발하고는 안 됩니다. 상담은 가능하고. 자, 의뢰인은 의뢰에다 이 사업체 소개할 수 있어요. 소개. 근데 직접 이 사업이나 도배업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개공을 대상으로 중개법 경영기법의 적용, 대공 가능합니다. 이 경영기법은 오로지 개공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반을 대상으로 하면 틀려버려요. 그래서 이건 다 맞는 말이에요. 이거 쉽게 나왔네. 이거 쉽게 나왔잖아요. 26회. 겸업은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5번이 정답 처리가 됩니다. 자, 8번 문제가 뭐냐면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 고용인과 관련된 설명 옳은 걸 골라라. 이제 고용인 제도가 있잖아요. 그 개공 밑에 취업한 사람이 고용인들인데 1번 보세요. 소속 공인 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이사에게 자격 확인 요청. 맞겠습니까? 맞죠. 자, 소속 공인 중개사는 어차피 자격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직접 자격증 있냐 없냐 확인 들어갑니다. 맞는 표 1번이 정답이고,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업무 개시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냐. 근데 이거 이제 내가 고용인 할 때 열심히 강조했잖아요.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 종료신고가 10일 이내. 자, 다시 정리할게요.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 종료신고가 10일 이내. 근데 여기는 지금 고용한 경우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럼 뭐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지. 그죠? 이게 틀렸고요. 자, 3번. 서공은 고용신고 1년 이내 직무교육. 서공이 이제 여러분들 그 합격하고 가면 서공으로 취업하려면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신고일 전 1년 이내. 고용신고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지 직무교육은 보조원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보조원은 이건 이 15조 2항 법 조문이거든요. 우리 공인중개 15조 2항 법 조문인데, 보조원은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예요,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민법에서 이제 본다 개념하고 추정 개념을 공부하잖아요. 이것은 본다요, 추정한다 아닙니다. 본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보조원이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죠. 그러면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조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데 연대 책임져요. 이게 고용인들이 사고 쳤잖아요. 그러면 사장인 개공하고 보조원 연대 책임지기 때문에 보조원 책임이 면해진 건 아니에요. 연대 책임. 그래서 피해자는 동시에 청구할 수 있고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정답 처리가 됐네요. 자, 9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하고 자격증 등록증에 관한 설명 틀린 걸 골라라. 이렇게 틀린 걸 골라라 그랬어요. 자, 자격증 대여 행위는 유무상을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법에서 자격증 양도대여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상이든 무상이든 하면 안 됩니다. 자,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는 자가 자신의 명예의 부동산 뉴스 대표 명칭을 기재해 사용해서 유사 명칭 사용한다. 그래서 1년하고 1천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판례거든요. 내가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부동산 뉴스 대표 홍길동 이렇게 명함에다 받고 다니면 공인중개사 문자는 안 들어가 있지만 판사가 이건 남들이 보면 오해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부동산 뉴스 대표 홍길동 명함에다 박으면 여기 걸려 들어갑니다. 공인중개사 이하 유사명칭 쓰지 말라. 이 조항에 걸려 들어간다고. 또 발품 부동산 대표 김말동 이것도 걸려 들어가요. 부동산 카페 누구누구 이렇게 해도 걸려 들어간다. 이건 판례에서 나온 지문들입니다. 자,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3번에 보시게 되면 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치는 무자격자에게 경영에 관여하게 했잖아요.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하였더라도 무자격자에게 부동산 거래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중개행위 이게 중요해요.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등록증 대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판례. 그러니까 이 무자격자에게 경영은 관여하게 했죠. 근데 중개행위를 안 시켰으면 등록증 대여로 보지 않는다는 게 판례. 만약에 이제 뭐 중개행위까지 해버렸다면 등록증 대여로 봐서 처벌받습니다. 이게 판례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맞았고요. 틀린 걸 골라 그랬죠. 4번 질문 한번 받을게요. 개공이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했어. 자,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예요? 등록증 대여잖아요. 등록증 대여. 그러면 등록증 대여면 등록 취소지, 자격 취소가 아니지. 필요적 등록 취소입니다. 필요적 등록 취소. 그래서 틀렸고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네. 틀린 걸 골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5번. 자격증이나 등록 타인에게 대여한 것은 둘 다 1년하고 1천 맞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증 대여도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자격증 대여도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9번은 틀린 것이 4번이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한번 봐드릴게요. 10번을 봐줄 건데 공인중개사 법령상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 틀린 걸 골라. 자, 우리가 사무소 이전은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도 있고 관할구역 외의 지역,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도 있잖아요. 밖으로 이전할 때 틀린 걸 골라라. 자, 개공은 이전 후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 이전 신고를 해야죠. 맞죠? 밖으로 이전하는 것은 종전했다가 이전 신고해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한다는 거. 그 다음에 법인 개공이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그랬는데 아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한다 그랬죠. 분사무소 이전도 주된 사무소에 하는 거예요. 이게 틀렸네요. 이게 틀렸어요. 이게 정답입니다. 틀린 걸 골라라 했으니까. 틀린 걸 골라서 2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된 사무소에다가 이전 신고를 하는 거예요. 자, 3번. 등록관청은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을 때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우리가 등록증 교부한 것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사항에 들어가지만 사무소 이전한 것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사항에 들어가요. 자, 맞습니다. 자, 4번.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한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한다. 이것도 내가 엄청 강조한 건데 자, 종전 등록관청에서 영업할 때 사고 쳤거든요. 사고를 쳤어요. 그리고 사무소 옮겼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이전 후에서 발견됐을 때 이전 후 등록관청이 처분청이라는 걸 내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전 후에서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맞고요. 자, 업무정지 아닌 다른 개공 후 사무소를 공동사무하는 방법 사무소 이전할 때 맞습니다. 자, 공동사무소를 낼 때는 휴업기간 중에도 가능하고 이렇게 이전신고 형태로 가능하잖아요. 근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사무소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맞는 편이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휴업에 대해서 한번 봐드릴게요.
휴업에 대해서 받을 건데, 자, 휴업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자, 개공은 3월 초과는 휴업을 하고 할 때 미리 신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초과입니다. 초과. 3개월 초과 이상 그러면 틀려버려요. 맞습니다. 미리 신고라는 거. 개공이 휴업 신고를 하고자 할 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맞습니다. 휴업 신고할 때는 등록증 원본 첨부하도록 돼서 원본 첨부해서 미리. 그리고 등록관청에 휴업 신고를 할 때는 개공은 지체 없이 간판 철거. 자, 휴업하고 업무정지는 간판 철거 안 해요. 내가 간판 철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간판 철거는 3가지. 사무소 이전할 때. 이제 사무소 이전하면 종전 사무소 간판 철거해야 되죠. 폐업할 때 일 안 하니까 철거해야 되죠. 등록 취소 처분 당할 때. 이 3가지가 간판 철거지 지체 없이. 휴업 기간하고 업무 정지는 왜 간판 철거 안 하느냐? 개공 신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개공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사무소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기억하고 니은이 맞는 거고 디귿이 틀렸구나. 이렇게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로 들어갈 건데, 자, 이게 이제 전속 중개 계약을 맺으면 정보 공개 사항이잖아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공이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개할 중개대상 정보에 해당한 것을 모두 고른 걸 골라라. 그런데 이 벽면 도배는 공개 당해야 돼. 우리가 이제 벽수도를 공개하라 그랬어요. 권리관계 공개하되 주소 성명 인적사항 공개하면 안 된다잖아요. 이제 왜 인적사항 공개하면 안 되냐면 인적사항은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띄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인적사항은 공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유는 틀렸고요. 도로 대중교통 벽수 도율에서 도에 걸리잖아요. 공개해야 되고 오폐수 쓰레기 이 수도에 걸려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배수, 오폐수 쓰레기 이것도 공개해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뭐예요? 기억, 디귿, 리을은 맞고 니은만 틀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답은 4번이 되겠죠. 기억, 디귿, 리을. 근데 이게 내가 이제 벽수 이것도 벽이고 이게 도고 수잖아요. 수인데 이 두 문자로 하면 이제 수도는 아는데 뒤에 오폐수 쓰레기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문자로 공부할 때는 항상 뒤에가 뭐가 따라붙은 거 알아야 돼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배수, 오폐수, 쓰레기가 가장 뒤에 붙어 있어요. 이게 두 문자로 공부했을 때는 그게 한 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두 문자로 공부할 때는 뒤에가 뭐가 따라 붙는가를 공부를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 쪽에 들어가거든요. 도 쪽에 들어가고 벽 쪽에 들어가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보 공개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래서 4번이 정답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13번으로 넘어가는데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옳은 것을 고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지역농협이 농지 임대차에 관한 중개 업무를 하려면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자, 이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특수법인이잖아요. 이 특수법인은 내가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몇 가지만 설명해 볼게요. 이 특수법인이라는 것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특수법인. 지역농협협동조합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역산림조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특수법이잖아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위에 3가지는 등록을 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등록을 하지 않고도. 근데 이것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지문은 뭘 물었어요? 지역농협협동조합을 물었잖아요, 이거요. 그럼 등록하지 않습니다요.
등록을 하지 않아요. 이제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이것이 틀려버렸어요. 이제 옳은 걸 골라 그랬죠. 이건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질문을 봐볼게요.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은 다른 개공의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자, 휴업 기간 중에도 이게 이제 다른 법인의 사원이 된다. 이중 소속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중 소속 못 합니다. 휴업 기간 중이든 업무 정지 기간 중이든 그냥이든 이중 소속 못 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틀렸고요. 옳은 걸 골라 그랬죠? 자, 3번.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한 규정. 이게 맞는 말이에요. 자,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자격정지할 때는 다른 시도지사 통보 규정이 없어요. 자격 취소할 때는 다른 시도에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3번이 틀렸는데, 없다는 게 맞는 거죠. 옳은 걸 고르는 게 없다는 게 맞는 거죠. 자격 정지는 통보 규정이 없어요. 자격 취소할 때 통보 규정이 나오는 거예요. 5일 이내 보고하고 통지하라. 이것이 이제 취소에서 나오지, 정지는 통지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지문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 처리. 옳은 걸 골라서 맞는 거고요. 4번, 이게 뭐냐면 등록 후 결격 사유죠. 이 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냐. 이게 이 지문이 뭐냐면 결격 사유를 말한 거예요. 결격 사유. 그러면 개공은 사용주로서 양벌비용의 처벌을 갖는 병도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아. 이게 뭐냐면 이게 좀 난해하죠. 문장이 난해해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문장이 난해한데 한번 봐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양벌규정을 말하는 거예요. 양벌규정은 자, 개공 밑에 취업한 사람이 소속공인, 보용, 고용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잘못해서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잖아요. 뭐 초과보수 받다 밀려나오겠죠. 그러면 그를 고용한 개공은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자, 여기가 1,000만 원 이하면 여기도 1,000만 원 이하,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이하. 근데 감독을 잘하면 벌금이 선고되지 않아요. 양쪽 다 벌을 받는다 그래서 양벌 규정이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결격사유잖아요. 그러면 이 양벌 규정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되면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원래 자기가 잘못해서 300만 원 벌금 받으면 결격이거든요. 근데 이 직원 때문에 300만 원 벌금 받아도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록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이 사용주가 여기서 말하는 개공이죠, 개공. 사장. 그래서 이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 법 위반해서 300만 원 결격사유 받는 경우는 개공이 사용주로서, 즉 개공이 양벌규정, 사용주로서 양벌규정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양벌규정이란 말. 처벌받지 않아요. 자, 처벌받는 경우로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틀려요. 포함되지 않는다. 즉 결격사유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4번도 틀렸고요. 5번. 자, 업무정지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이 아니고 국토교통부령이고, 그 다음에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정반대로 바뀌었죠. 여기가 국토교통부령, 대통령. 근데 이것은 일일이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것은 보통 답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이해되셨죠? 어떻게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중요한 건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 어떻게 다 알겠어요? 모든 것이 이제 국토교통부 대통령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뭐 대부분 답으로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틀렸어요. 자, 그래서 일단 옳은 것은 3번이 정답 처리가 됩니다. 자, 1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4번은 뭐냐면 이 개공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고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9가지가 있는데 이게 시험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약서 쓸 때 이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 법에서 정한 서식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 서식이나 써도 돼요. 근데 필요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필요적 기재사항이 뭐냐 이걸 묻는 건데, 계약일은 당연히 들어가죠. 물건의 인도 일시, 언제 매수인에게 물건을 넘겨줄 것인가, 권리 이전의 내용 들어갑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 일자가 아니라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 9가지 중에서 지금 4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15번 문제로 들어갈 건데 잘 봐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2015년 10월 23일, 또 이 기간 기억하셔야 되겠네. 의뢰받아 중개대상 확인 설명하는 경우 틀린 거 확인 설명이죠. 자, 1번 틀린 걸 골라라 했어요. 네, 틀린 걸 골라라 했는데 개공이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을 확인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 설명 맞죠? 이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 한다는 거 내가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은 중개가 완성될 때 한 게 아니라 완성되기 전에 한다는 거. 자, 1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 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는데 이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이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유, 업무정지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걸 골라 2번이 정답이네요. 업무정지 아니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 이해되셨어요? 자, 3번.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공이 확인 설명상에 들어간다. 맞죠? 자, 확인 설명상에 취득 관련 조세 종류 및 세율도 들어갑니다. 자, 4번. 개공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에 교부하고 3년 보관한다. 맞습니다. 자, 여기서 이 확인 설명서는 세부 작성해요. 그 쌍방 교부하고 한 분은 3년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고요. 5번 확인 설명서에는 개공이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에 대한 소공이 있을 때는 소공과 함께 서명 날인한다. 자, 우리 과목에서 서명 날인 있잖아요.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 계약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나머지는 서명 또는 날인이요. 근데 여기는 확인 설명서니까 밋이고 그리고 서공이 같이 일을 했으면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서공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밋하고 한다가 박혀 있으면 이 지문은 맞는 거다. 밋하고 한다. 밋하고 한다. 서공이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확인 설명서 쓰는 것은 할 수 있다가 맞아요. 근데 서명 날인은 한다. 그래서 5번 지문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틀린 것은 2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16번은 이제 중개 보수 문제 관련 내용이잖아요. 틀린 걸 골라라.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에서 거래당사 책임이나 보수 약정 무효다. 무효가? 무등록 중개업자네. 중개업이죠. 이게 중요해요, 여기요. 이거 한번 설명할게요. 이것도 이제 여러 번 강조한 건데, 봐보세요. 이게 건물입니다. 이 사람이 A라는 무등록업자에게 의뢰를 했어요. 이게 개공이 아니죠. 이 개공이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사람.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갑이 그 건물을 의뢰를 맡길 때 이제 A가 뭐라 했냐면 그러면 내가 이거 중개해 줄 테니까 보수 1,000만 원 달라. 이 중개 보수 약정을 했어요. 이 보수 약정은 무효입니다. 보수 약정 무효.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거래 계약 성사시켰잖아요. 무등록업자가 계약 성사시켰어요. 이 거래 계약은 유효합니다. 무등록업자가 중개를 해도 거래 계약은 유효예요. 그러니까 사고 파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죠. 사고 파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보수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 무등록업자 A는 중개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청구권 X. 자, 이건 지금 여기서 업이라 그랬잖아요. 업.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업이요. 그러니까 무효 맞아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예, 좋아요.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공부를 할 건데 이 갑이라는 의뢰인하고 이 B라는 수험생하고 공인중개사 수험생. 근데 이분이 한번 이렇게 이제 갑이 뭐라냐면 공부도 하니까 중개 한번 해봐라. 그럼 이제 수험생 B가 뭐라냐면 그래 내가 해주겠다. 그 대신 보수 1,000만 원 달라.
내가 시간도 뺏기고 공부할 시간도 뺏기고 공부 못하니까 1,000만 원 보수 달라. 중개보수 약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험생이 업으로 한 건 아니죠. 업이란 건 여러 번 한 거고. 그럼 이 약정은 무효냐 유효냐 이 말이에요. 자, 찍어보세요. 수험생하고 한 보수 약정 1,000만 원 주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 약정은 무효일 것 같아요? 유효일 것 같아요? 이건 유효다 이 말이에요. 유효.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개보수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면 이 사람도 어차피 등록이 안 된 사람이잖아요. 개설 등록이 안 된 사람이고 A도 안 된 사람인데 이것은 업으로, 업이란 것은 계속 하는 거잖아요. 직업적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한 게 업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번 한 거잖아요. 한 번 했기 때문에 중개보수 약정은 유효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판례고 이것도 판례예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지문에서 만약에 업이 아니면 이건 유효가 될 수도 있어요. 한 번 했으면. 근데 이제 이게 업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업이란 말 따라 붙었잖아요. 업이 무등록 중개 업 계속했다 이 말이죠. 이게 무효입니다. 맞는 표현이요.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2번 개공과 의뢰인의 보수 지급 시기. 이것도 이제 보수 지급 시기도 시험 자주 나와요. 약정이 있으면 일단 약정이 따른 거예요. 일단 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그러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 언제를 말하겠어요? 잔금 지급일을 말합니다.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란 것이 잔금 지급일. 자, 2번 맞습니다. 이거 시험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온다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3번.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 그러면 주택 외의 중개 대상은 뭐예요? 외의. 토지, 상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로 정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을 보시게 되면 주택 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는 매매의 경우는 1000분의 9 이내로 한다. 자, 이 지문이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4번 지문이. 예? 4번 지문이. 자, 이게 수정이 안 됐네요. 이게 수정이 안 됐는데 이게 1000분의 9가 원래 1000분의 9는 1000분의 9 있잖아요.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1000분의 9였어요. 근데 이제 작년 후반기에 바뀌었잖아요. 1000분의 7에서 1000분의 4까지 6단계로 구간별로 구분해서 그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의뢰인하고 개공하고 협의한 요율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체는 틀렸어요. 이것도 틀렸고 근데 이제 예, 수정이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다시 봐드릴게요. 이거 자,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일단은 4번 지문은 지금 이제 주택 보수잖아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것까지 맞아요. 일방으로부터 보수 한도 그것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택 보수 한도를 적어 드릴게요. 여기다가 지금 다시 주택 보수 한도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국토교통부령에서는 매매하고 교환은 0.7입니다. 1000분의 7이에요. 여기서 1000분의 4, 0.4 단계에서 6구간으로 결정이 돼요. 구분해서 구분된다. 그러니까 1000분의 7, 15억 이상은 1000분의 7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0분의 7, 1000분의 6, 1000분의 5, 1000분의 4까지 갔다가 다시 1000분의 5, 1000분의 6까지 올라가서 6단계가 돼요. 이게 4단계밖에 안 되잖아요. 다시 올라가서 6단계 이렇게요. 자, 임대차는 어떻게 되느냐면 0.6입니다. 0.6에서 0.3 이렇게 해서 6구간 6단계 구간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이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6단계 구분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또 제정이 돼요. 시도 조례가 또 제정이 되고 이 범위 내에서
의뢰인하고 개공이 협의한 요율이 결정이 된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해 두세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과거에는 저게 맞았어요. 지금 26회 문제죠. 저 때는 저게 맞은 거예요. 근데 이제 수정이 저게 안 됐네요. 그래서 매매 교환은 지금은 이제 최근에 바뀐 거예요. 작년 후반기에 0.7에서 0.4까지 6단계 구간별로 국토교통부에 제정이 되고, 임대차 등은 0.6에서 0.3, 6단계 구간으로 구분되고, 그 구간별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또 제정이 돼요. 그리고 그 시도 조례 범위에서 의뢰인하고 개공의 협의,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물건 소재지하고 사무소 소재의 다른 경우는 물건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사무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시도 조례에 따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하고 물건 소재지 시도 자료가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무소는 여기 어디요? 서울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있고, 물건은 경기도 뭐 수원에 있다랄까요? 수원시 물건이 있다. 이제 팔달구, 이런 팔달구에 물건이 있다, 주택이 있다 그러죠. 그러면 여기는 서울시 조례표가 있잖아요. 서울시 조례표고 시도 조례니까 송파구 조례는 아니고, 여기는 경기도 조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시도마다 달라질 수 있어.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요. 사무소 쪽 기준으로 해서 보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를 기준으로 해서 보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협의에 의한 요율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 경기도 조례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5번이 정답인데, 이제 지금 이게 수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4번, 5번을 정답하세요. 수정이 안 됐기 때문에 4번하고 5번이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봐볼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 옳은 걸 골라라. 자, 지역농협협동조합이 중개업을 할 때는 중개업을 해서 보장금액 2천만 원 이상 보증을 설정하고 증빙서 등록하고 신고한다. 자, 이게 맞겠어요? 자, 이것도 얼마 전에 바뀌었잖아요. 원래 1,000만 원이었거든요. 원래 1,000만 원인데 얼마 전에 바뀌어서 이게 수정이 된 거예요.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특수법인 있잖아요. 지역농협 이런 특수법인은 보장 금액이 보험 드는 걸 금액이에요.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작년까지 1,000만 원 했지만 지금 2천만 원.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 개공이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할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데 있어요. 사무소 빌려줘 갖고 사고 터지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 자, 디귿 개공은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은 1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을 해야 돼요. 보증보험이랄지 공제. 그래서 10일이 틀렸어요.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하나입니다. 그래서 1번 기억이 정답 처리가 됐다.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 금지 행위와 그에 대한 벌칙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자, 우리가 금지 행위에서 쌍방 대리는 3년하고 3천 맞습니다. 그래서 관직, 쌍투, 시, 단 다 3년하고 3천짜리거든요. 쌍방 대리. 그리고 중개된 매매를 업 1년하고 1천. 그러니까 기억 니은은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 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 분양 임대 등 관련 증서. 관련 증서는 3년하고 3천이에요. 3년하고 3천입니다. 증서. 그리고 보수 실비 더 받은 거 있잖아요. 이건 1년하고 1천이에요. 그러니까 디귿 니은은 틀렸고 기억 니은은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은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옳은 걸 고르라 했잖아요. 기억하고 니은. 이 벌칙 문제잖아요. 내가 벌칙 문제 자주 언급드리는데 특히 금지행위 벌칙 문제는 계속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 처리될게요. 자, 19번 문제 교육 파트로 들어갑니다. 자, 교육 먼저 들어가는데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 교육에 관한 설명 옳은 걸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에 실천
이게 직무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이죠. 실무교육. 개공이 연수교육. 연수교육을 받아야 돼. 직무교육이 아닙니다.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틀렸어요. 직무교육이 아니라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만들 거고. 그 다음 2번.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시도지사 실에서 연수, 여기는 실무교육이죠.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연수교육 받는 게 아니죠. 1년 이내 신고할 때. 여기는 또 실무교육이 맞고요. 연수교육 틀렸고요. 자, 3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 1년 이내에 다시 보존으로 고용 신고 대상이 되다. 1년 이내가 중요하죠. 그러면 시도지사 등록 직무교육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맞겠어요? 1년 이내에는 받지 않아도 돼요. 1년 지나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에요. 1년 이내에는 받지 않고 1년 지나면 받아야 됩니다. 자, 4번. 실무교육은 28에서 32시간 이하 맞고요. 연수교육이 틀렸네요. 연수교육 12시간에서 16시간. 연수교육 12시간에서 16시간이지 세네 시간은 직무교육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4번 틀렸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련하여 시행하는 교육 지침에는 교육 대상, 교육 과목, 교육 시간에 포함되어 하나? 수강료는 그러지 않아요. 수강료 들어가요. 수강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3번이 정답 처리가 됩니다. 자, 20번 문제 봐드릴게요. 자, 20번을 봐주셔야 되는데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은 업무정지 사유엔 동시에 소공자격, 그러니까 이 같이 되는 거. 그러니까 개공에게는 업무정지가 되는 거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가 같이 되는 걸 골라라. 자, 이건 제재를 다 알아야 되죠. 자, 보세요. 최근 1년 이내에 중개사법에 의해서 2회 이상 업무정지를 받고 다시 과태료. 이것은 순수 개공에게 업무정지만 됩니다. 이건 순수 업무정지예요. 세 번째 걸렸잖아요. 순수 업무정지. 다시에 걸립니다. 순수 업무정지고.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았다. 이것도 순수 업무정지. 여러분들 여기 있잖아요. 교부보존은 교부보존 있잖아요. 교부보존. 이건 오로지 개공이 할 일이에요. 소공이 교부보존 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소공이 안 해도 제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업무정지고. 계약서 작성 교부. 여기도 교부 있잖아요. 작성 교부. 이런 거 개공이 할 일이에요. 소공 제재가 없어요. 업무정지. 그리고 이제 확인 설명 서명 날인하지 않았다. 이거 개공에게는 이게 업무정지가 되고 개공에게는 업무정지가 되고 소공에게는 자격정지가 돼요. 이게 정답이네. 둘 다 충족한 거죠. 개공에게는 업무정지, 소공 자격정지. 4번이 정답이고. 자, 확인 설명 교부하지 않았다. 이건 순수 업무정지. 교부 보존은 오로지 개공이 할 일이라고 했잖아요. 교부 보존은 오로지 개공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건 순수 업무정지. 그래서 우리가 둘 다 충족할 수 있는 정답은 4번이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20문제 정도 풀어봤어요.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